지난 시간에 이어서 햄스터 설치새 중기에 또 다른 햄스터들이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 나가는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설치새 중기 동안 육지 전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지만 풍부하고 다양한 초식동물들은 햄텔로프이며 이 시점에 대부분의 대륙에서 발견된다. 카피바라가 낮은 곳에서 자라는 거친 초목을 뜯어먹는 반면에 작은 유제류와 비슷해 보이는 햄텔로프들은 초원과 숲 바닥에서 높은 곳의 나무 이파리를 먹으며 번성한다. 큰 산토끼 정도의 크기에 다리가 긴 이 초식 설치류는 부드러운 식물을 먹는 것을 선호하며 숲 바닥에 관목이 우거진 산림지대에서 더 잘 지낸다. 그들은 독립적인 성향의 카피바라와는 달리 꽤나 사교적이며 대가족을 형성한다. 햄텔로프 중 러스티 햄텔로프는 털의 붉은 오렌지색 색조로 구별된다. 이 색상은 숲 바닥에서 나무 이파리를 먹는 이들이 포식자에게 취약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 외계 행성엔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요소가 있다. 두 번째 작은 태양인 베타가 주 태양 알파로부터 더 멀리 공전하고 1년 중 상당 기간 동안 주 별 반대편에 있어서 밤의 빛을 발하는 베타 황혼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베타 황혼에 어스름이 질 때면 러스티 햄텔로프의 동무대가 시작되고 숲은 이들에게 있어서 완벽한 위장 은신처로 변한다. 햄텔로프의 개통군은 여러 속과 수십 종에 걸쳐서 다양성이 최고조에 달한다. 긴다류지는 낮에 숲 바닥을 뜯어먹고 램스터는 고산지대 툰드라와 고지대에 서식하면서 산 기슭에 초목을 뜯어먹기 위해서 가파른 절벽을 올라간다. 가장 특이한 구성원은 토포니로서 작고 꼬리가 없는 말과 비슷한 이들은 평원에 서식한다. 이들은 쥐보아와의 경쟁으로 인해 탁 트인 평원에서의 생태 지위를 잃었다. 쥐보아는 더 에너지 효율적인 경계 보행으로 더 먼 거리를 이동하고 날카로운 뒷다리 발톱으로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설치새 중기의 종 다양성 증가는 식량 공급원에 압력을 가했으며 다양한 종들이 활용 가능한 식량 자원과 생태 지위에 대한 접근권을 두고 경쟁했다. 그리고 일부 종은 다른 햄스터들을 보고 입맛을 다지기 시작했다. 사실 그들의 먼 조상인 햄스터들도 가끔 서로를 잡아먹었고 심지어는 어미가 제 새끼를 잡아먹는 일도 종종 관찰되었다. 따라서 동료들을 의무적으로 잡아먹어야만 살 수 있는 의도적 포식자가 등장하기까지는 그다지 오랜 세월이 걸리진 않았으며 서로 다른 여러 종들이 개별적으로 수렴 진화해서 여러 계통의 포식종이 생겨났다. 포식성 햄스터의 가장 기본적인 계통 중 하나는 전형적인 설치류와 생리적으로 유사한 치열과 해부학적 구조를 가진 작은 포식자 집단 한미발이다. 그러나 설치류의 이빨은 식물과 고기 모두를 갉아먹는데 매우 적합하므로 한미발은 해부학적 구조를 보수적으로 유지하면서 생태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그들의 소름 끼치는 행동은 그들이 더 이상 음식을 놓고 다른 햄스터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이 곧 그들의 식사가 되었다. 한미발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표범 한미발로 큰 들쥐만큼 자란다. 여전히 대부분 식충성이지만 식단의 상당 부분을 굴에 매복하거나 먹이를 찾으러 나올 때 쫓아오는 작은 햄스터 종으로 구성한다. 날카로운 발톱으로 앞다리를 움켜쥐고 먹이를 순식간에 붙잡고 일단 붙잡으면 한미발은 발버둥 치는 희생자를 잡아먹기 시작한다. 불운한 먹이를 머리부터 갉아먹기 시작하고 이내 비명소리는 조용해진다. 본디 설치류의 해부학적 특성은 작은 설치류를 포식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더 큰 먹이를 다루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피어렛은 한미발보다 훨씬 더 신체 계획을 전문화하여서 앞니에 찌르는 지점을 개발하고 첫 번째 어금니를 앞으로 움직여 더 큰 시체에서 한 입의 고기를 쉽게 자를 수 있는 전단 치아를 형성했다. 선사시대의 지구 유대류인 틸라콜레오를 연상시키는 이 독특한 치열 덕분에 피어렛은 훨씬 더 큰 먹이, 일반적으로 햄텔로프와 쥐보아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린 카피바라도 잡아먹을 수 있다. 가장 큰 종인 회색 피어렛은 대략 소나무 단비 크기이며 이 시대의 가장 큰 육식 동물이다. 햄텔로프를 전문으로 하는 매복 포식자로서 선호하는 먹이인 긴다류지가 가장 활동적인 낮 시간에 사냥한다. 피어렛은 빠르게 후퇴하기 전에 앞니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뚫어버리는 방식으로 사냥한다. 자신의 부상을 피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돌진하고 공격하고 후퇴하고 다시 공격하여 결국 피로와 출혈에 굴복할 때까지 먹이를 지치게 한다. 회색 피어렛은 평생 짝을 이루고 짝을 이룬 쌍은 협력하여 사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 파트너는 매복해 있는 짝이 있는 방향으로 먹이를 쫓는다. 각 쌍은 매년 한 번에 2마리에서 4마리의 새끼를 낳으며 스스로 사냥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할 때까지 몇 달 동안 부모에게 의존한다. 그러나 모든 포식자가 먹이를 추적하고 붙잡는 활동적인 사냥꾼은 아니다. 스케버와 같은 다른 종들은 추격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신 다른 전술, 즉 은밀함과 속임수를 사용하여 먹이를 유인한다. 얼룩 스케버는 미끼 사냥꾼 중 하나로 숲 바닥에 사는 작은 설치류, 주로 식충류를 잡아먹는다. 그 털은 얼룩덜룩한 밝은 점과 어두운 점으로 땅의 나뭇잎과 거의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향기나는 마른 나뭇잎 사이를 굴러다니면서 냄새를 위장한다. 몸의 한 부분은 매우 눈에 띄는데 긴 꼬리의 끝부분은 유연하고
둥글고 털이 없으며 분절되어 있어 많은 초식 햄스터들이 좋아하는 먹이인 지렁이와 매우 유사하다. 얼룩스캐버는 죽은 나뭇잎 사이에 조용히 숨어 꼬리 끝을 드러내며 벌레를 흉내내며 꿈틀거린다. 그 움직임에 이끌린 작은 식충동물들은 꿈틀거리는 미끼를 향해 덤벼들고 타격 범위 안에 들자마자 포식자는 눈 깜짝할 사이에 돌진해 목 뒤를 물어뜯고 척추를 짓밟으며 사냥감을 재빠르게 제압한다. 설치세 중기 동안 햄스터의 가장 다양한 계통 중 하나는 초원, 숲, 툰드라, 사막 및 사바나를 포함한 다양한 생물 군계에 널리 퍼져 있는 쥐부화다. 지난 200만 년 동안 수십 속과 수백 종의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오늘날 일반적으로 접일 크기인 이 작은 설치류는 행성의 많은 생태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쥐부화는 매우 긴 뒷다리와 두껍고 균형 잡힌 꼬리가 특징이며 이는 특이한 이동 형태인 이족 보행에 도움이 된다. 두 다리로 뛰어다니면서 장거리를 효율적으로 횡단할 수 있고 착지할 때마다 운동 에너지를 저장해 다음 도약의 연료로 사용하며 지치지 않고 먼 거리를 도약할 수 있다. 길고 유연한 꼬리는 균형을 유지하고 방향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며 쥐부화는 놀라울 정도로 민첩해 공격하는 포식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탈출하기 위해 지그재그로 뛰어오르고 빠르게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대부분의 쥐부화는 거의 전적으로 초식성이며 씨앗, 과일, 풀, 잎 및 새싹을 먹지만 더운 사막 지역의 일부 종은 때때로 곤충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발로 움직이는 그들의 앞다리는 음식을 잡을 수 있게 해주므로 먹이를 찾을 때 앞발과 뺨주머니에 식사를 담을 수 있다. 대부분의 쥐부화는 생쥐나 접일 만큼 매우 작지만 평원에 서식하는 일부 종은 대스키퍼루와 같이 더 큰 크기에 도달하기 시작해 약 3피트까지 자란다. 친척인 토끼 크기의 루빗과 함께 그들은 넓은 초원에 많이 서식하며 그곳에서 그들의 식단은 주로 풀과 기타 저지대 식물이다. 그들은 날카로운 앞니로 거친 풀을 자르고 넓고 평평한 어금니로 씹는다. 어금니는 앞니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마모를 견디기 위해서 계속 자란다. 보다 효율적인 치열과 에너지 효율적인 장거리 이동 수단으로 인해 거대 평원 쥐부화는 햄텔로프를 밀어내고 초원과 사바나 평원의 지배적인 초식 동물이 되었다. 대신에 햄텔로프는 가파른 산 절벽, 울창한 삼림의 숲 바닥, 쥐부화에 정착하기 전에 떨어져 나간 몇몇 고립된 대륙 등에서 번성한다. 사바나에 서식하는 일부 햄텔로프 종은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토끼 크기의 초식 동물이 되어서 더 부드럽고 낮은 풀을 먹고 거대한 쥐부화는 더 거친 잎사귀를 갉아먹는다. 한편 쥐부화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또 다른 종족은 훨씬 다른 생활 방식을 취했다. 바로 라빠쿤이다. 이 잡식동물은 평균적으로 토끼 크기 정도이며 토끼와 같이 네 발로 뛰어다니는 걸음걸이, 잡식성 식단, 더 덥수룩하고 뚜렷하게 표시된 꼬리로 인해서 쥐부화 신척들과 구별된다. 이 꼬리는 균형기관의 역할보다는 희미한 빛 속에서 서로 소통하기 위한 깃발 역할을 한다. 라빠쿤은 주로 새벽, 황혼, 베타 황혼 및 야간에 활동하며 하루의 대부분을 찾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뒤지며 보낸다. 씨앗, 견과류, 과일, 우척추 동물뿐만 아니라 썩은 고기와 더 작은 설치류도 라빠쿤 식단의 일부다. 사막에 서식하는 흰 줄무늬 라빠쿤과 같은 일부는 건조한 환경에서 자라는 다육식물을 선호하는 반면 유령 라빠쿤과 같은 다른 것들은 연체동물과 갑각류 등 강이나 하천 기슭에 있는 작은 수생 먹이를 전문으로 한다. 설치세 중기에 햄스터의 다양성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땅에 있는 대부분의 생태 틈새가 어떤 식으로든 채워졌다. 이제 햄스터들은 위쪽에 있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자원, 나무로 눈을 돌렸다.